취득세를 지방세는 잘 정리를 하면 지방세가 아주 쉬워지죠. 공부할 내용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취득세인데, 취득세에서 첫 번째로 과세 대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네 가지로 구분했죠. 네 가지로. 첫 번째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 토지 건축물. 두 번째가 임목,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그랬고,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입니다. 회원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과세 대상은 종류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시험 문제는 우리 세법에서 중요한 것은 과세 요건들이 다겠죠. 과세 대상이 시험 문제예요. 취득세뿐만 아니라 전체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을 쭉 이야기할 수 양도소득세까지. 첫 번째 취득세 과세 대상이 이와 같이 네 가지로 되고, 두 번째 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 또는 범위. 취득세의 취득의 개념이 뭐입니까? 취득세의 취득은 취득세의 취득. 이렇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취득세의 취득은 일체의 취득이다. 다섯 자뿐이 안 돼. 일체의 취득이다. 일체의 취득이다 뜻은 모든 취득이 다 해당된다 이 말. 일체의 취득. 그럼 일체 모두 다 되는데 그 모두에는 뭐뭐 있냐? 그러면 사실상의 취득이 있고 의제 취득이 있고, 사실상의 취득에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고, 승계가 유상승계가 있고 무상승계가 있고, 의제 취득의 네 가지죠.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가 지목이 변경이 된 경우, 건축물의 개수,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그리고 과점 주주. 여기서 중요한 차량은 중요치 않고 세 가지들. 그래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죠. 이와 같이 해서 일체의 취득이다 그 말은 모든 취득이 다 취득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하되 원시 처음으로 취득해도 다 취득세 과세가 되되, 여기서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취득세 없다겠죠. 원시 취득은 없고, 광업권, 어업권은 원시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오면은 과세 대상 취득의 개념 범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취득세 비과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총 5가지입니다. 5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 가장 첫 번째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항상 국가가 나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 국제기구까지 쭉 나오지요. 좀 이따 나오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책을 이렇게 보고 나름대로 복습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할 때만 봐도 최소한 3번 정도는 본 거예요. 1, 2월달 보고 3, 4월 보고 5, 6월달에 보고 3번 정도를 이렇게 보고 몇 번씩 해봤는데도 기억을 못하면 결국에는 봐서는 안 될 일이다. 보고 또 한두 번 더 한다고 되냐? 똑같아. 이제 그러다가 계속 그럼 책 보고 하면 공부가 이제 하기 싫어져 버려. 그러게 하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꾸셔 봐야 돼. 책 보고 계속 하지 말고 이제 안 보고 하는 것을 한두 개를 알더라도 정확히 안 보고 할 줄 알아야 시험을 보면 자신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공부 방법을 좀 바꿔. 이제 1월달부터 한 사람도 6개월 정도 하니까 지루어지요. 지금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세법 같은 경우는 교재 안 봐도 돼. 그리고 문제만 풀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저와 같이 보고 안 보고 오는 걸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론은 이제 지루어지요. 그러니까 문제 갖고 이제
안 보고 해보고 했던 것을 연습하고 암기할 것 암기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은 아까 한 것처럼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고 보고, 체계적으로 해야 몇 가지 안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세법은 한 80% 정도만 문제만 풀어도 돼. 알았죠? 문제로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 정도는 5가지니까 안 보고 해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고 쓰려고 한 것은 아니고,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건 비과세다 그러면 비과세 대상에서 해당된다 안 된다 정도로 구분을 하고 한 거니까, 안 보고 한 번씩 해보면 실제 시험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할 수 있다. 써볼 정도 되면 너무 많이 한 것이고, 그러게 할 필요는 없어요. 1번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번째 이런 것 있죠.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또 이런 거 있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있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경우라든가, 또 임시건축물 들어봤죠. 임시건축물 비과세 이런 것들, 임시건축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개수.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 순서대로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과세, 환매권 행사, 그리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든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죠. 명의신탁이나 이런 것 아니고, 그리고 임시건물, 임시건축물은 1년을 초과 안 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고치고 수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문정리를 해도 되니까, 그래서 종류 정도는 기억을 해요. 여기 보면은 첫째, 취득세가 과세되려면 과세 대상이 해당돼야 되고, 취득의 개념에 해당돼야 되고, 비과세면 세금이 없어져 버리죠. 비과세가 아니면 세금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과세면 세금이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냐 안 되냐, 비과세 대상이면 취득세가 없다. 그리고 취득세가 과세, 비과세가 아니어야 되고, 과세 대상 물건에 해당돼야 되고, 취득의 개념 범위에 해당돼야 되고, 그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원시 승계 다대대 이런 건 원시 취득, 취득세 없다겠죠. 이제 원칙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해당된 것은 뭐 이런 정도만 원시 취득이 과세 안 되고, 나머지는 원시 승계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시고, 이제 문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5번이죠. 5번 52페이지 틀린 거 찾아라. 1번 취득에는 원시, 승계, 그리고 의제 취득이 있다. 맞죠? 2번에 취득세 과세된 물건의 승계 취득은 유상, 무상, 불문한 일체다. 맞죠? 3번에 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에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취득이다겠죠? 4번 비상장 법인 과점 주주, 과점 주주는 비상장 법인만 해당된다겠죠? 상장 법인 해당 안 됩니다.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 법인 설립일 이후지요. 설립시는 취득세 없다겠죠? 설립일 이후 그랬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는 과점 주주가 된 날 현재 회사의 자산을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 주주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 주주가 되면 과점 주주가 된 지분 비율만큼을 그 회사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5번 당해 건축물을 신고나 허가 없이 개수한 경우 그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 세법은 허가 무허가 상관없어. 좌우지간 건축물을 고치고 수선하고 개수하면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된다. 그래서 허가 안 받았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6번은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뭔 말입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을 과세 객체 그럽니다. 과세 물건. 그래서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회원권이죠. 네 번째 회원권에 해당되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해당이 안 되고, 감으로 풀면 안 돼. 정확히 과세를 열거주기 때문에 1번 토지건축물, 2번 임목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해용권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취득세. 등기된 부동산 임시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골프 해용권, 해용권이고 4번은 토지고 5번에 승마 해용권이고 그래서 2번이 아니고 7번에 보면 과세될 수 있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그랬죠. 과세될 수 있는 것만으로 기역의 보유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 지목 변경이죠. 지목 변경은 가액이 증가해야 됩니다. 증가했고 과세됩니다. 니은의 임시 공사 현장 사무소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이건 비과세죠. 비과세 대상이니까 과세가 안 된다. 세 번째, 토지를 사실상 취득에 등기 안 했다. 상관없죠. 과세. 공유수면 매리 간척은 토지 조성이 있죠. 토지의 원시취득이요. 토지 원시취득 과세됩니다. 원시취득이 과세 안 된 것은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만 안 된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니은만 빼고 다 과세가 되고 그리고 뒤로 넘겨서 자, 납세의무자 나와 있죠.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문제만 풀면 돼. 그냥 알았습니까? 지문 정리만 하면 된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문제 납세의무자에서 8번 9번 넘어가고 10번 한번 봅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정의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에 부동산을 사고팔고 했으면 취득이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봐야 된다. 이 말 정의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은 돈 주고받고 한 것 아니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배우자 간에 직계 좀비 속 간에는 2번에 법인 설립시지요. 설립시. 설립시 그러면 취득세 없다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 과점 주주가 된 경우는 없다. 맞죠? 3번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 된다겠죠.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합이다 그러면 틀려. 4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나와 있죠.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무상이 아니라 뭐입니까? 유상이죠. 항상 부담부 증여는 채무 인수액이 유상이고 채무를 초과한 부분이 뭐입니까? 증여 무상이고 그런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죠. 5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되 5번 같은 경우는 세율에서 나와 취득세가 과세되되 세율의 특례예요. 특례. 뭔 말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은 과세된다 이러기만 알고 넘어가고 비과세가 아니라고. 여기 보면 취득세가 과세 안 되려면 5가지 해당이 되면 비과세예요. 상속으로 뭐 1가구 1주택이나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그러면 비과세가 아니라 뭐이다? 과세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율의 특례, 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고 적용한다든가 또는 중과 기준세율로 적용한다든가 그런 특례에 속하는 것이 5번이다 이 말. 과세는 됩니다. 과세가 안 된다 그러면 틀려. 과세가 안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비과세 대상만 과세가 안 된다. 그래서 비과세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여기는 4번이 틀렸죠? 11번 틀린 것은 1번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맞죠?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취득세지만 소유자가 될 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취득세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때가 언제라겠습니까? 지목 변경이나 이럴 때는 소유자예요. 소유자. 알았죠? 취득하면 양수인이지만 그런 의제취득이나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번 또 나와 있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이제 그만 있고 확인 들어가. 조합이다 그러면 틀리고 뭐라고 해야 된다? 조합원이 된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과점주주 나와 있죠. 그러면 과점주주가 아닌데 설립일 이후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최초면 전부지요. 비율 전부. 그래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소유자가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게 모두 들어가야 돼. 왜? 전부니까. 전체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4번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정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겠죠. 정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다. 그래서 4번도 정의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 정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야 돼. 추정. 전부 정의가 아니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취득에도 정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상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유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겠죠. 언제라겠습니까? 자, 항상 여러분들이 보면 부동산 공부하면서 경매, 공매 같이 따라다닌다고 해서 경매, 공매 뭐까지? 파산, 선고까지. 알았습니까?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왜 경매 처분됩니까? 돈이 없고 채무가 너무 많아서. 공매도 그러죠. 파산이 왜 됩니까? 채무가 많죠.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은 파산 선고가 최악이고 경매, 공매, 파산 선고로 처분, 경매, 공매로 처분이 된 경우, 그 외에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된 경우, 돈을 주고받고 온 것이 입증하면은 유상으로 봐준다겠죠. 그런 경우들이 한 3가지 정도 이르게 돼. 이것도 3가지를 좀 정확히 해야 돼.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등기 자산을 서로 교환했다든가. 알았죠? 등기 자산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등기 자산이 아닌 집에 있는 냉장고를, 남편 명의로 된 냉장고를 부인이 명의로 해줬다. 확인이 됩니까? 냉장고는 등기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 거였는데 부인에게 줘가 부인 명의로 바꿔줬다. 그러면 확인이 불가능하죠. 근데 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남편 명의로 부인 명의로 바꿔줬다. 그럼 분명히 부인 것으로 줬죠. 이전이 됐다 이런 이야기야. 알았죠? 그러니까 등기 자산을 서로 교환하면 인정하겠다 이 말이야. 집에 있는 냉장고하고 에어컨하고 교환해줬다. 남편 명의 냉장고, 부인 명의 에어컨하고 교환했다. 그러면 믿을 수 없어. 이해 가지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그만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뭐냐면 무엇으로 증명을 해야 되냐? 소득으로 내가 번 돈으로 줬다, 상속받은 돈으로 줬다, 증여받은 돈으로 줬다고 인정하면은 인정하겠다. 그 대신에 소득증명은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 세무서에 다 있어. 소득세 낸 증명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번 돈으로 줬다. 그리고 상속받은 돈으로 줬다. 상속도 다 증거 있죠. 증여받은 돈으로 줬다. 이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처분 재산 가액으로 줬다 이 말이야.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6월 달에 팔아갖고 받은 돈으로 줬다. 그러면 입증되죠. 이 외에는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무작정 애우려고 하지 말고, 항상 우리 이제 부동산에서는 경매 그러면 경매, 공매, 파산, 선고 거의 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유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이전이 됐다. 이건 유상으로 봐준다. 그리고 돈을 주고받고 온 것이 입증이 된 경우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상이다. 나머지는 무상입니다. 이것이 취득세에서도 나오지만 양도소득세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시고. 그래서 지금 4번 하다 그랬죠. 4번 11번에 4번 5번에 보면은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빨리 읽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안 읽어야 되는데 읽어준 거예요. 건축물의 조작 설비 그러면 그만 읽어야 돼. 건축물에 부대 설비를 설치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다른 사람이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가설한 것으로 본다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겠습니까?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틀려. 더 이외에 다른 사람이 설치를 해도 납세 의무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5번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온 거. 이 건물에 부대 설비 설치한 경우 그대로 나와. 그러고 이렇게 틀리게 될 수도 있고 맞게 나올 수도 있고. 12번 넘어가고 13번에 보게 되니까 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뭔 말인지 알았죠? 안 읽어도 돼. 인자 과점주주에 대한 문제구나. 그러고 틀린 거 찾아봐라 그랬죠. 1번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 의무는 비상장법인만 적용된다. 맞죠? 가로 비상장이 돼 코스닥 상장 법인은 포함됩니다. 맞고 2번에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 의무는 설립시는 있다 없다? 없다. 맞고 3번에 과점주주란 주주 유한책임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을 합산한다겠죠. 그래서 합계 있고 100분의 50을 초과지요. 초과. 그래서 항상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을 합산해 갖고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가 된다. 맞고 4번에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뭔 말인지 알았죠? 이미 50%를 초과한 사람이 주식이나 지분을 추가 취득해서 증가했죠? 증가하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는 없어졌다겠죠? 5년 이내가 삭제예요. 삭제.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지분을 최고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과세한다. 맞습니다. 뒤에는 다 맞아. 뭔 말이 빠져야 됩니까? 5년 이내만 빠지면 돼. 그래서 이건 개정된 거니까 원래 5년 이내가 있었는데 5년 이내가 빠지고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과점주주가 지분이 증가했다. 증가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증가한 비율. 증가한 비율이 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60%에서 65% 되었다가 또 63% 되었다가 70%가 되었다. 과점 주주가 지분이 증가했죠. 증가하면 뭘 봐야 되냐? 과거 최고를 봐야 돼. 언제나 과거 최고. 과거 최고가 얼마입니까? 65지요. 이렇게 보면 안 돼. 과거 최고 65에서 70% 기간에 상관없이. 과거는 5년 내만 했는데. 알았죠? 5년 이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과거 최고가 얼마인가를 봐야 돼. 그래갖고 65%에서 70% 된 것으로 5%에 대한 과세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 최고 지분보다 증가한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간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과점 주주는 취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래서 과점 주주들은 그랬는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는 연대 납세 의무를 져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은 그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잘못된 게 4번이 잘못됐죠? 14번 과점 주주는 취득세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 과점 주주 개념, 과세 방법, 과세 표준이나 정확히 해야 돼. 납세 의무까지. 14번에 보면은 거기도 비상장법인 개인 주주 가부 취득 간주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비율을 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비율을 구해라. 과세되는 과세 비율. 그러면 2월 1일 날 설립을 했는데 총 자본금이 회사 총 자본금이 10억인데 주주 가부 자본금이 4억 5천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주식수가 곧 주식이 뭐입니까?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그 말은 회사 총 자본금은 10억인데 갑이 출자한 것이 얼마다? 4억 5천이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금액으로 그냥 따져도 돼. 똑같으니까. 그래서 45%지요. 45%니까 과점 주주가 아니다. 그 다음에 증자해갖고 자본금이 12억이 됐는데 갑이 7억 2천이 됐다. 그러면 12억인데 7억 2천은 몇 프로인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억 2천 나누기 12억 해야 되죠. 반대로 나누면 나와. 알았습니까? 계산기 가지고 다니시고, 계산기가 없으니까 어렵죠. 7억 2천 나누기 12억 원 해주면 60%가 나와. 그러고 대강 하지 말고 혼자 할 때 이제 해보셔야 돼. 진짜 60%가 어떻게 나온가. 시험에 나와보려면 당황되니까 안 돼. 그래가 또 비율 계산하려고 한참 헤매다가 어떻게 이상하니 계산해보지 말고 12억 원이 중에서 7억 2천은 몇 프로인가 보려고 하면 7억 2천 나누기 반대로 오면 되죠. 12억 나눠주면 60%가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 아래 칸에서 60%가 최초가 되죠. 인자. 그러니까 60%에 대한 과세가 된다. 60%. 답은 60%입니다.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야.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바꿔질지 몰라. 지금 두 칸만 나와 있는데 더 칸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 갖고 연습을 하시고 15번에 보면 또 과점 주주다. 틀린 것은 1번에 과점 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합산한다겠죠. 소유 주식 금액이 해당 법인 가로 상장 또는 비상장 관계없이 틀렸죠. 우리 시험 문제는 가로가 틀린 경우는 거의 없어. 이 사람은 자꾸 가로에다 뭔 말을 써갖고 딱 틀리게 하고 그러게 막 하고 있는데 성격이 좀 의심스럽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자들 말한다. 다 맞는데 가로만 틀려. 뭔만 해야 된다? 비상장 법인만 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상장만 해당되냐 비상장만 해당 이거 가에다가 이렇게 막 장난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상장법인은 주식을 50% 초과해서 취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구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취득할 수가 없어. 알았습니까? 그래서 딱 못 오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 절대 살 수가 없어. 상장법인의 과점 주주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돈 있어도 안 돼. 왜 그런지 알죠? 상장법인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러니까 이해를 한번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대기업인데 우리나라 대기업 해갖고 내가 돈이 엄청 많아다게 갖고 대기업의 주식을 다 사가지고 막 50% 초과해갖고 하면 내 마음대로 다 해불죠. 회사를. 알았습니까? 기분 나쁘면 오늘 가서 그냥 조업 중단하고 다 쉬어주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막 월급 주고 그러면 나라가 이상한이 돼버려. 큰 문제가 생기니까 상장법인의 주식은 주식 취득 비율을 제한해.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해갖고 뭐 대기업 회장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주식 비율이 10%대예요. 10%. 알았습니까? 돈이 많아도 그러고 이제 막 편법으로 해갖고 친인척도 먼 친인척 뭐 친구 해갖고 해서 이렇게 집이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또 정부에서는 계속 다른 사람 명의로 산가 안 산가 그래가지고 그걸 조사하고 이렇게 항상 보고 있어. 그래서 한 사람 마음대로 해보면 큰 문제 되죠. 대기업이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상장법인의 주식은 과점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만 알면 돼. 외울 필요는 없다 이 말. 그래서 여기다 문제에다가 상장법인 50% 초과했다 이렇게 써놓으면 어느 나라에서 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있을 수 없는 일.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서 거의 문제 삼지 않아. 2번에 보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유한책임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법인 총액 과점주주가 된 주식 비율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최고 비율보다 증가하지 않는 경우는
과거 최고보다 많은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네 줄이 나와 있는데 필요한 것은 뭐입니까? 지금 과점 주주가 주식을 사갖고 증가했는데 과거 최고보다 어쨌다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 취득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과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64%가 딱 됐는데 증가했죠. 근데 과거 최고가 65% 증가 안 했죠. 그러면 취득세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 말을 문장으로 쓰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지문이 길어져. 과점 주주는. 그러니까 필요한 데만 읽는다 이 말. 이미 과점 주주가 된 자가 처음 아니죠. 그것만 읽으면 돼. 3번은 설립시만 읽으면 돼. 설립시는 과점 주주 있다 없다? 없다. 아니한다 남았고. 4번에 과점 주주가 주식을 양도 팔았죠. 과점 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서 이제 알았죠? 과점 주주가 아니다가 다시 과점 주주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과점 주주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과세된다겠죠. 그래서 맞게 돼요 이 말이에요. 과점 주주가 예를 들어서 60%에서 팔아버려 갖고 40%가 아니죠. 그랬다가 65%가 되었다. 그러면 이걸 다시 과점 주주, 재차 과점 주주. 그러면 과거의 과점 주주가 얼마였습니까? 60%였죠. 증가한 경우만 과세가 된다. 여기도 증가하지 않으면 과세가 안 돼. 그 말을 문장으로 써주니까 잘 읽어서 나름대로 알아서 해석하시면 돼. 5번 과점 주주들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뭐 과점 주주가 여러 명인 것은 아니니까. 알았죠? 그래서 5번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16번에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배우자 직계 또 나와 있죠? 문제만 풀어도 돼. 그냥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맞지요? 원칙은 증여한 것으로 봐야 된다. 2번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동산을 공매가 경매에 들어가면 뭐라겠습니까? 유상으로 본다겠죠? 그래서 빨리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공매면 유상이다 이렇게 봐야 돼. 증여다겠죠? 틀렸어. 3번도 배우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 소득으로 입증됐죠? 그러면 유상 맞고. 4번에 또 취득한 소유재산을 처분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경우에는 유상으로 본다. 맞죠? 뭐있냐면 자기 처분한 재산으로 줬다. 담보된 재산으로. 5번 4번의 경우 이미 상속 증여 받았죠? 그 돈으로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 상속 수중재산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입증이 되면 뭐이다? 유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거. 그러니까 항상 파산, 선고, 경매, 공매 그리고 등기자산을 교환 이런 소득으로 상속으로 이런 것을 줬다. 처분한 재산으로 줬다. 이것이 면 유상인 경우입니다. 뒤로 넘겨서 17번에 보게 되면 17번 틀린 거 찾아라 그랬죠. 납세 의무 마지막 문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는 채무 인수익이 유상이다겠죠. 그 부동산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채무 인수익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 2번 배우자 직계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추정이죠. 맞고. 3번에 상속 개시 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공동상속인 협의 재분할한 특정 상속인의 당초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가액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번은 뭔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요. 딱 읽다가 나오면은 사례를 생각을 해야 돼.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사람을 피상속인 그럽니다. 비상속인이고 상속을 받아야 될 사람을 상속인 그러고.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이 저기 상가가 50억짜리가 있어. 50억의 토지와 건물을 A, B, C가 상속을 받았다. A가 20억 받고 지분으로 50억을 20억 받고 30억 받고 20억을 이렇게 받았다. 그래갖고 분할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 상속을 받는다 이 말. 등기상에
소유자가 세 사람 공유로 이렇게 받아. 공동 상속을 받으니까 50억짜리를 받았죠. 그러니까 상속 등기가 다 끝나고 했는데 세 사람이 모여서 야, B가 너무 많으니까 B를 A를 많이 주고 B를 적게 오고 C를 좀 더 주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A가 25억으로 했고 B가 20억으로 했고 C가 뭐 25억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재분할이죠. 분할했고 다시 분할, 재분할, 또 재분할. 이렇게 재분할하면 결과가 원래 이렇게 나눴는데 이와 같이 하게 되니까 B는 줄어들고 A, C는 늘어났죠. 그러니까 감소된 사람이 증가한 사람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증여세 내야 돼. A는 5억 증여, C가 5억 증여.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된다고. 어영부영 해갖고 다음 달에 모여서 또 재분할하고 또 내년 1월 달에 또 재분할하고 심심만 모여서 재분할하고 싸우고 계속 증여세 내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증여.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재분할 나오면 당연히 감소된 사람이 증가한 쪽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 4번의 취득가액 50만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0만원 이하니까. 5번 유상승계취득에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하지 않고 그러라겠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60일 이내 제출한 명령 등 법령 등의 계약의 해제 신고서에 의해서 입증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취득 시기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등기를 반드시 하지 않고 그래야 돼. 등기하지 않고 60일 내로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은 그런 이야기죠. 여기까지 해서 납세 의무자 문제가 되고 60페이지 3절에 취득 시기 나와 있죠. 취득세 취득 시기는 먼저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 취득세 취득 시기가 뭐 이게 생각이 나야 돼 먼저. 그래서 일반 취득, 일반적인 경우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을 등기일을 취득일로 봅니까?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까? 세법은 등기일을 취득일로,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이걸 먼저 정확히 알아야 돼. 책을 안 보고. 알았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취득세 취득 시기 나오면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라겠죠. 그러니까 등기일이 취득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잔금 지급일이 돼 계약상 잔금 지급일입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입니까? 사실상으로 일하겠죠. 계약서상은 어째 공부예요, 공부. 그러니까 항상 사실상. 그래서 취득세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으로 하려면 입증돼야 되죠. 몇 가지를 정해놓고 5가지를 정해놓고 5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사실상이다. 5가지 요거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잘해. 지금도 교재만 했어도 하도 외우니까. 근데 어디다 쓴지를 잘 모른다. 여기다 써. 여기다. 1번이 국가, 2번이 수입, 3번이 공매, 4번이 판결문, 5번이 법인장부의 입증. 알았죠? 여기다 써.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한 경우에다 쓴다. 그래서 외운 건 여기다 쓰면 되고, 그러고 그 5가지가 아니면 나머지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해. 그런데 혹시라도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없다. 잔금 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한다. 그리고 아까 방금 나왔던 등기하지 않고 며칠 내로 60일 내로 계약이 해제되면 이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으로 하면 취득세 없지요. 취득 시기도 따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단 잔금 지급일로 하되 먼저 등기가 빠르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 등기를 취득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알고 나머지는 지문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가 나오면 저걸 기억을 해야 돼. 사실상 잔금 지급 취득 시기로 한 경우 5가지, 그리고 아니면 계약상으로, 그리고 계약사에 장 없으면 60일이 경과된 날이고, 등기하지 않고 60일 내로 계약이 해지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60일 잘 보셔야 돼. 취득세에서 60일이랑 30일도 나오고 60일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60일만 나오고 있죠. 30일 나온 적은 없고, 언제 30일이 나온가 잘 보시라고. 그러고 등기가 빠르면 등기를 해야 된다. 취득 시기 문제 18번 넘어가고 19번을 먼저 보면, 다음은 납세무당. 틀린 것은 1번 개인 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시기는 매매계약이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본다. 다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이행한 경우는 등기를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1번은 이건 문제가 제대로 된 것은 아니야. 여기 보면 개인 간에 했다겠죠. 개인 간에 했으니까 일단은 법인으로부터 취득은 아니죠. 법인 아니죠.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인은 일반 매매니까 그럼 국가도 아니고, 이제 부동산은 수입은 없는 것이고, 공매도 아니죠. 판결문도 아닌 것으로 봐야 되고, 이제 법인도 아니고, 그럼 개인 간에 했으니까 5가지 해당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해야 된다. 다만 등기가 빠르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1번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돼. 다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이행한 경우는 등기를 취득, T가 나와 있죠. 먼저 등기를 했으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 등기를 취득일로 본다. 그러니까 그 1번 지문 하나로 보면, 1번 지문 하나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1번은 맞죠? 2번에 보면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러면 1번, 2번, 거기 2번은 뭐입니까? 법인으로부터 취득했죠? 법인으로부터 취득은 법인 장부에 입증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해야 된다. 맞는 것으로 봐야 되죠. 3번에 개인 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는 증여죠. 증여는 여기는 유상취득만 해당되는 유상취득만. 알았습니까? 증여는 그냥 증여 계약일을 취득일로 봐. 그냥 증여는 뭐이다? 계약일이다. 그러게 그냥 자주 익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아니라, 증여는 여기 보면 증여를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 계약일이다. 계약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나 여기도 먼저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일입니다. 등기가 빠르면. 그리고 여기도 등기하지 않고 60일 내로 계약이 해제되면 여기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쓰고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왜 그러냐면 요약집에 다 있어. 요약집 보여주면 쓸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안 보여주냐 그러면 보고 너무 잘 읽으니까 이제 그만 읽고, 글씨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안 돼. 자, 취득세에서 증여를 받았다. 취득일이 언제냐? 그건 모른다 이 말이야. 그거는 잘 알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것은 절대 보려고 하면 안 돼. 요약집을 지금 돈 주고 샀지만 다 걷어야 돼 내가. 왜냐면 그건 보고 읽어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문제집도 지금 보면 답지 다 없애야 돼. 문제만 있고. 그놈 있으니까 그냥 안 오고 집에 가서 답 보고 여갖고 답 따라갖고 있고 해설 있고 해설 없으면 또 모르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문제 답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찾는 연습을 좀 하시라고. 한두 번을 보더라도. 알았죠? 절대 교재에 의존하면 안 돼.
지금부터 안 된 것은 이걸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정해받으면 예를 들어서 정해받으면 취득세는 계약일이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또 틀려. 양도소득세는 계약일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도 양도취득식이 있죠. 양도소득세는 정해를 받은 날 그래.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해받으면 취득세는 계약일이고 정해 계약일이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정해를 받은 날 그래. 계약일이 아니라. 그래서 다 외웠습니까? 좀 이따 다음 양도소득세 할 때 또 그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 됐죠? 그리고 항상 취득세에서 먼저 등기했으면 어디서든 등기일이야. 계약일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이 된다. 그리고 등기하지 않고 60일 내로 계약이 해지되면 취득으로 안 본 것은 유상이나 무상이나 똑같아. 됐죠? 그래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3번이 잘못됐죠? 4번에 보면은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번도 적용을 해보면 개인 간이니까 여기 해당이 안 돼.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가 아니니까. 그러면 5가지에 대한 계약상으로 해야 되는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다. 맞죠? 5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번은 필요 없는 지문이야. 삭제. 알았죠?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고 이건 없어. 알았습니까?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도 5가지 해당이 되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그 삭제시키고 잊고 있으면 안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5번은 삭제하고 1번부터 4번까지만 보고, 20번 틀린 것 찾아라. 1번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맞죠? 사용승인서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 사용승인을 해야 되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해. 2가지 다 있어. 빠른 날 맞죠? 2번 정여 계약에 의한 무상취득은 계약일이다. 이제 알겠죠? 맞고. 3번에 부동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그래서 거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해라. 이게 보면 거래신고를 한 경우 사실상으로 해라. 이건 없죠. 어떨 때만 사실상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입증이 될 때만 사실상으로 해야 돼. 거래신고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틀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법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5가지를 잘 기억하고 사실상으로 한다면 5가지가 아닌데 사실상으로 틀려. 4번 연부로 취득한 경우로 취득가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왜 50만원 초과가 나오냐? 초과 안 되면 취득세가 없어. 면세점이니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맞죠? 연부로 취득하면 매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5번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사실상 지목 변경일 공부상 요구 빠른 날로 해야 된다. 맞죠? 거기도 이제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먼저 사용했으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사용일로 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취득 시기는 문제 쭉 풀어가면 돼. 그 대신에 이제 잘 봐야 될 것이 앞에서 틀리게 나오고 뒤에서 맞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1번에서 몰랐던 거 2번이 또 나오면 틀리면 안 돼. 알았죠? 21번 놔두고 22번 한번 보고, 지금까지 나온 것 이제 모르면 안 되고,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공매는 사실상이다. 알았습니까? 2번에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다. 2번은 맞습니다. 주택조합이 나오고 재건축이 나온다겠죠. 주택조합이, 거기는 주택조합에다 밑줄 긋고,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그 위에다가 재건축조합이라고 쓰고,
재건축조합이라고 써두고, 그래서 주택조합인가 재건축조합인가 잘 봐야 돼.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가,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 시기는 지금 거기는 지금 주택조합이죠. 재건축이 아니라. 주택조합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다.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 토지 거기다 밑줄 긋고,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으니까 비조합원용이죠. 비조합원용이 나오면 상당히 까다로워. 그래서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다. 그러면 재건축조합이면, 위에다 재건축 써놨죠. 재건축조합이면 일반 재건축은 조합원이나 아니나 똑같아. 알았습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다 이 말. 재건축은 옆에다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다. 비조합원용이. 됐습니까? 그래서 주택조합이면 뭐이고, 그냥 주택조합이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맞고, 재건축조합이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다 그랬죠. 비조합원용이니까 한번 구분해 본 겁니다. 4번 연부매매로 면세점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맞죠. 연부매매예요. 그냥 연부. 그런데 면세점 적용을 받지 않아야 된다. 면세점이면 취득세가 없지요. 그래서 나온 거니까 의미가 없고, 법인으로부터 무상취득한 경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틀렸죠?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정여지요. 정여면 무조건 뭐라 해야 됩니까? 계약일이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우리를 무시한 거예요 지금. 정여는 돈 줍니까 안 줍니까? 돈 안 주지요. 잔금 지급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말도 안 된 말을 써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저기 23번에 한번 보게 되니까 옳은 거 찾아라 그랬죠. 1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1번은 주택거래 신고지역 또 나와 있죠.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계약상 잔금 지급이다. 1번 삭제. 알았습니까?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따로 이런 건 없어. 그런 게 하면 안 돼. 안 된지 알겠죠? 반드시 취득세 취득 시기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고 계약상으로 해라 사실상으로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야. 이해 갑니까? 5가지 해당이 된가 안 된가 이것 갖고 따져야 돼. 그래서 1번은 삭제. 2번에 보면 허가받은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그 허가받았죠?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자 사용검사필증은 지금 없지요. 뭐입니까? 건물을 건축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알았습니까?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지금은 사용검사필증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2번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냥 사용검사필증이 아니라 뭐이다? 사용승인서다. 사용승인서. 그리고 3번 법에 의한 환지처분. 이건 내가 알려줬으니까 잘 보시고, 환지처분 또는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한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을 취득일로 본다. 힌트를 줬는데도 모르면, 자 3번은 뭐라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거기를 보고 문제 푸는 요령을 이렇게 해야 돼. 그건 환지처분으로 취득했다,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보고, 환지처분은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꼭 붙여줘야 되고, 초일 불산입이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날 그랬죠. 거기는 다 맞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다음날이 빠져서 틀리니까 잘 보시고. 그래서 거기다 뭐 답 달아불지 말고 보고 집에 가서 그걸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라고. 환지처분 힌트를 주면서 물어봐. 환지처분은 뭐이냐? 그러면 추가로 붙여주기만 하면 돼.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만 붙여주면 되고, 소유권 이전이면 뭐이냐?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날이다 그러죠. 4번에 주택조합 나와 있죠.
주택조합에다 밑줄을 긋고,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계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다 그랬죠 아까. 근데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다음 날이다. 안 붙일 때는 붙여놓고 그런 거예요. 그냥 뭘 하게 됩니까?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다. 틀렸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 과점 주주가 된 경우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 취득 시기는 법인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때가 아니라 과점 주주가 된 날입니다. 과점 주주가 된 날로 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24번 이제 넘어가고 25번에 한번 보면 사례 문제인데, 자 한번 확인만 해봅니다. 옳은 걸 찾아라. 취득 시기. 자, 계약서 내용이고 사실 내용이고, 그런 문제에서 갑은 을소유 토지를 취득했다 그랬죠. 그러고 자료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갑, 을이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개인, 법인.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잘못된 문제다. 반드시 취득세 취득 시기를 물으려면 개인, 법인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러냐, 우리가 법인이라고 안 써졌으니까 개인이라고 보고 문제를 보면, 개인 간에 하게 되면 여기 보면 5가지 해당이 안 되니까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계약상으로 해야 돼.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 아니니까. 알았죠? 그래서 개인으로 그냥 보고 오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언제입니까? 명시 안 돼 있죠.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해야 돼. 그러면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3월 15일이죠. 3월 15일. 그러면 또 시험 문제 나와서 또 손가락 쉬고 있으면 안 되니까 3월 15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그냥 60일이나 되니까 손가락, 발가락 다 해도 부족하지요. 옆 사람까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 60을 한 거예요. 그러면 더 하니까 얼마입니까? 75죠. 75가 나와. 60일, 75에서 3월달이죠. 3월달 며칠까지? 3월달 31일까지 있고, 4월달 그래도 44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4월달 30일까지 있죠. 그래 14일 남죠. 요놈이 이제 답이에요. 그럼 4월까지 끝났죠. 5월 14일까지다 이렇게 써주면 돼.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은 5월 14일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개인간으로 보면. 알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법인으로부터 법인이다 그러면 사실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죠. 불분명하지요. 그러면 무엇으로 해야 돼? 등기일로 해야 돼. 등기일로. 그래서 4월 20일을 아니 여기가 아까 몇 월 14일입니까? 5월 14일입니까? 그래서 그대로 해주고. 그러면 등기가 혹시 빠르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 등기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한다고 등기일로 한 거 아니죠? 그래서 날짜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 그리고 뒤로 넘겨서 여기에 답은 언제입니까? 4월 20일로 해야 되죠. 다른 것이 없으니까. 자, 26번에 보면 거기가 취득 시기는 26번은 여러분들이 쭉 해보고 맞은가 틀린가 확인해보고. 알았죠? 했던 것이니까. 그리고 27번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부터 뭐가 나오냐면 과세 표준 나오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과세 표준을 하겠습니다.